네, 안녕하십니까. 포포투의 한유철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리안 몬스터 김민재 선수의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많은 빅클럽에 타깃이 되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뉴캐슬과 PSG의 관심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센터백이죠. 마르코 마테라치가 김민재에 대해서 극찬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리안 몬스터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에 입성한 지 1년 만에 월드 클래스로 우뚝 서게 되었는데요. 칼리두 쿨리발리의 빈자리를 대체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리의 핵심 센터백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1989년 90 시즌 이후 33년 만에 나폴리의 스쿠데토를 이끌었습니다. 시즌 전체 평점을 보시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후스코어드 기준 나폴리 내에서 전체 3위 빅토 오시멘과 흐비차 크바라치엘리아 이어서 전체 3위에 해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스코어드가 좀 득점을 기록하면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은 평점을 좀 후하게 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공격 포인트가 적은 센터백인 김민재 선수가 오시멘과 흐비차와 이제 차이가 적다라는 점은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에서는 이제 세리의 전체 평점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무려 9위에 올랐습니다. 다닐루,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위에는 마리오 후이도 있었고 디로렌초나 흐비차 등 좀 쟁쟁한 선수들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무려 9위에 오르면서 이번 시즌 그의 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김민재 선수에 대한 현지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칸나바로 선수도 그렇고 여러 전설적인 선수들이 김민재 선수를 극찬을 했고 이번에는 마테라치 또한 김민재의 칭찬 반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일 마티노와의 인터뷰에서 마테라치는 김민재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나는 김민재를 잘 알지 못했다. 나폴리가 처음으로 그를 영입하고자 움직였고 그것은 지운톨리 단장의 공이었다. 신뢰가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열망에 있어서 김민재가 나폴리의 좋은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머지않아 리그가 이렇게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민재는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그가 첫 경기에서 했던 실수는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그가 지금보다 더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이적을 했을 때 이제 이적 인터뷰에서는 왜 나폴리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나폴리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나폴리가 그만큼 자신에 대한 이제 열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폴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구단과 선수 간의 신뢰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얼마나 신뢰가 오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마테라치 역시 이 부분에 주목했고 신뢰의 결과가 이제 리그 우승과 월드 클래스로 성장한 김민재 선수인 만큼 그런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김민재 선수는 1년 만에 몸값이 폭등을 했는데요. 풋볼 365는 이제 선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얼마나 폭등을 했느냐에 따라서 베스트 11을 선정을 했는데요. 김민재 선수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센터백 김민재는 나폴리가 실질적으로 지급한 1,800유로보다 적은 1,400만 유로로 평가받던 지난 여름 나폴리에 합류했다. 스쿠데토를 들어올린 후 김민재의 가치는 5천만 유로까지 폭등했다. 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와 계약하기 위해 7월 2주간의 기간 동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다. 라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무려 3배 가까이 몸값이 폭등했다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최근 이적설의 가장 핫한 주인공이죠. 맨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유럽 빅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센터백으로 등극한 만큼 빅클럽의 타깃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맨체스터의 두 클럽이죠. 맨유와 맨시티가 최근에 김민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일 마티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7월 첫날부터 15일 사이에 김민재의 바이아웃인 5,600만 유로를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나폴리에 전달했다. 또한 맨유는 김민재에게 900만 유로의 연봉을 지불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과 또 엄청난 연봉 상승을 약속하겠다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칼치오 나폴리에서는 맨시티 관련 이적설을 다뤘는데요. 맨체스터 시티는 이
이번 여름에 발동되는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을 노리고 있다. 김민재의 바이아웃은 가변적이며 맨시티는 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라면서 맨시티가 맨유와 장외 맨체스터 더비를 치를 준비를 다 마쳤다,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일머니의 대표 주자죠.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파리 생제르맹도 영입전에 참전을 했는데요. 먼저 뉴캐슬의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클럽들도 김민재의 상황을 탐구하고 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스카우터들은 지난 몇 주 동안 김민재를 관찰했다. 그렇기에 그의 영입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로마노가 밝힌 대로 뉴캐슬 역시 좀 오랫동안 김민재를 관찰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우디 컨소시엄에 인수된 이후에 막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만큼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인 5,600만 유로 역시 뉴캐슬이 지불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금액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뉴캐슬이 왜 영입 경쟁에 참전을 했는가? 이 부분은 구단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시즌 리그 3위에 위치해 있는 만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유럽 대항전까지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뎁스가 필요하죠. 8개월에서 10개월의 기간 동안 60경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두터운 뎁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뉴캐슬의 센터백 상황은 그렇게 두텁지는 못한데요. 현재 뉴캐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센터백 자원은 총 4명입니다. 스벤 보트만, 댄번, 파비앙시어, 그리고 자말 라셀스가 있는데, 라셀스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7경기에 출전한 만큼 전력 외 자원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뉴캐슬은 이번 시즌 총 3명으로 센터백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댄번은 리그 전 경기에 출전을 했고, 와 보트만은 34경기, 세 선수 모두 거의 전 경기에 출전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좀 혹사를 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확실한 체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 흐름을 다음 시즌까지 이어가게 된다면 아마 선수들이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낸과 동시에 뉴캐슬은 모든 대회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두터운 뎁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고, 그 적임자로 김민재를 낙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도 영입 경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르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나폴리에서 이탈리아 챔피언이 된 대한민국의 센터백 김민재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루이스 캄포스 PSG 이사의 표적이 됐다.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최고의 센터백으로 꼽힌 김민재는 PSG의 관심을 받고 있다. 캄포스 이사는 김민재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PSG 고문은 김민재의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좋아한다. 그들은 김민재가 파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수가 좋은 기량을 보이기 위해서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바뀐 환경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PSG 이사들은 김민재의 기량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생활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좀 김민재가 구단의 핵심적인 자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캄포스 이사와 김민재 에이전트는 대화를 나눴다. 파리에선 이미 캄포스 이사와 김민재 에이전트 사이에 서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김민재가 EPL을 선호하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맨유 역시 후보에 있다. 하지만 그의 에이전트는 맨유와는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구단들도 김민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맨유가 계속해서 김민재와 이제 접촉이 된 만큼 PSG 입장에서는 맨유와 김민재의 관계가 조금 신경이 쓰일 텐데요. 에이전트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아직 맨유와는 어떠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PSG 입장에서도 충분히 협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PSG는 왜 김민재의 영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 부분도 뉴캐슬과 마찬가지로 좀 현재 팀의 상황을 보면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PSG는 리그 1위로 이제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와 달리 수비력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그에서 35골을 먹히면서 최소 실점 3위에 위치해 있는데 기대 실점은 그보다 7골이나 많은 42골입니다. 그래서 기대 실점 순위로 보면은 최소 6위까지
끝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대 실점보다 실제 실점이 작다는 말은 그만큼 운이 좋았다는 의미이고, 저 기대 실점을 다 먹혔다라면은 PSG는 이번 시즌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할 수도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PSG 역시 센터백 라인이 조금 빈약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전문 센터백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은 총 4명입니다. 이 중에서 마르키뇨스를 제외하면은 썩 믿을 만한 자원은 없죠. 라모스는 이제 에이징 커브에 돌입을 했고, 킴펜베는 데뷔 이후에 센세이셔널한 모습에 비하면은 최근엔 좀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치아비는 이제 아직 어린 자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고, 이번 시즌 PSG가 백스리를 조금 더 선호하는 만큼 센터백 보강은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센터백 뎁스가 얇은 만큼 최근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다닐로 페레이라가 센터백으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PSG는 센터백 보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이제 그 적임자로 김민재를 낙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영입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구단은 맨유입니다. 맨유는 계속해서 김민재에 대한 관심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맨유는 김민재 영입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나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영입 과정은 새로운 구단주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맨유가 김민재 영입에 적극적이지만 새로운 구단주가 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 그런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민재 영입 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맨유의 인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맨유를 이끈 글레이저 가문이 지난해 11월 공식적으로 맨유 매각을 발표를 했었죠. 맨유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역사적인 스포츠 구단 중 하나인 맨유는 오늘 이사회 회의를 통해 클럽의 전략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구단 매각과 관련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글레이저 가문은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맨유 매각에 대한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력 후보는 총 2명인데요. 카타르 이슬라믹 은행 회장인 셰이크 자신 빈 하마드 알사니가 이끄는 컨소시엄과 즉 영국의 억만장자 짐 래클리프가 이끄는 이네오스가 유력 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카타르보 셰이크 자심이 처음에는 이제 좀 가장 유력하게 링크가 됐었죠. 이제 래클리프가 오면서 2파전 양상이 됐는데, BBC의 보도에 따르면은 셰이크 자심은 최근 자신의 제안을 조건을 조금 더 향상해서 인수 제안을 새롭게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셰이크 자심은 50억 파운드, 하나 약 8조 2,610억 원에 가까운 향상된 제안을 했다. 화요일 아침 레인그룹, 그러니까 맨유 매각을 총괄하는 그런 그룹이죠. 화요일 아침 레인그룹과 관련된 추가 회담을 나누는 도중 새로운 입찰을 제출했다. 카타르 은행과 짐 래클리프의 이네오스 그룹은 맨유 인수를 노리고 있는 유력 후보다. 두 그룹 모두 4월 말에 세 번째 제안을 했다. 입찰은 클럽의 100%에 관한 것이며 맨유의 부채를 청산하고 클럽과 현지 커뮤니티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별도의 기금을 포함한다. 3월 수치에 따르면 맨유는 총 9억 6,960만 파운드, 하나 약 1조 6,019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 라면서 셰이크 자심의 인수 제안에 대한 보도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유력 후보는 영국 부호 짐 래클리프인데요. 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은 셰이크 자신보다 래클리프의 인수가 조금 더 가까워진 상태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짐 래클리프 경은 맨유 인수에 가까워졌다. 래클리프 경은 맨유 인수를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 글레이저 가문은 그와 매각의 세부 사항을 두고 논의할 준비를 마쳤다. 이 거래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글레이저 가문과 레인그룹은 세계적인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래클리프 경 및 이네오스와 최종 협상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고 전해졌다. 래클리프 경의 최종 제의는 최대 60억 파운드, 하나 약 9조 9,132억 원이었고, 이는 셰이크 자심을 내세운 카타르 그룹 및 다른 경쟁자들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그 이후부터 래클리프 경은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라면서 맨유 인수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래클리프 경은 셰이크 자신보다 총 10억 파운드 정도 높은 제안을 했고,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이제 글레이저 가문을 완전히 내쫓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 글레이저 가문이 맨유 매각에 있어서 래클리프 경을 조금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최우선 중요 사항은 이러한 이적을 대하는 김민재의 태도인데요. 이때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아직까지 김민재는 잔류보다 이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나폴리 24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았는데요. 아디오 킴, 나폴리와 이별로 향하는 김민재 라면서 김민재의 이별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렐리오 데 로렌티스 회장은 오시멘의 매각을 원하지는 않지만 김민재에 대한 논의는 다르다 라면서 김민재의 매각이 어느 정도 여지가 있음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라 레푸블리카 역시 김민재의 이적을 다뤘는데요. 맨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김민재는 나폴리가 요구한 바이아웃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가 잔류보다 이적을 원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새롭고 재밌는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 포포트와 한준TV를 통해서 빠르고 유익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